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철수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집 관계자에게 안철수 대표를 접게 만들겠다는 등의 제안을 해온 것도 있습니다. 6월 초에 제가 비공개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합당 제안을 받았습니다. 취지는 안철수 후보께서 깔끔하게 사퇴하고 이를 전제로 합당하면 선거 후에 국민의당의 의사를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 보강특위 공천심사위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는 후보가 정권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은 합당에 관해서는 당의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줄곧 했습니다. 합당 이후에도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출신들에게 예우를 하겠다는 우리가 볼 때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상식적이지 않고. 왜 같이 갈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깔아뭉개서 누구도 얻을 게 없거든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당대표의 영역입니다. 자, 앞서 영상으로 이제 쭉 보셨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의 오가는 말싸움, 뭐 공방 보셨고, 이게 상당히 이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주요 뉴스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단일화는 후보 전권이지만 합당한 당의 영역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제 저 진실 공방이 오늘까지 여진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좀 소모적이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태규 본부장도 밝혔습니다만 2월 초에 오고 간 논의입니다. 네. 2월 초라는 시점은 단일화 제안을 안 대표가 한기도 훨씬 이전이고, 그리고 2월 초는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이어서 모든 야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단일화를 어떻게 하긴 해야 될 텐데 고민하는 시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2월 초라는 시점에 이준석 당대표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이태규 본부장을 비공개로 만나서 어떻게 하면 단일화를 할 것인가,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논의를 좀 필요할 것인가를 아마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 것 같고요. 그게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안철수 대표 2월 13일 날 단일화 제안을 했고, 그렇죠. 2월 2월 20일에 소리를 했잖아요. 그 기간에 저런 이야기가 오갔다면 상당히 심각하죠. 그러나 그 기간이 아니고 훨씬 전인 2월 초기 때문에 왜 2월 초에 있었던, 저 때는 저도 사실은 안철수 후보 측하고 개인적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뭐 허심탄회 이야기를 할 때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있는 이야기를 이태규 본부장이 갑자기 꺼내든 것 자체도 의아하긴 합니다만 그만큼 국민의당 쪽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런 이야기까지 꺼내서 반격을 할 정도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2월 내내 이 불편하게 한 단일화가 거죠. 주요 이슈였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이게 그럼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네. 교수님 말씀대로 네. 시점을 보면 그런 것 같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예. 교수님도 이제 안 대표님을 좀 예. 아시니까 할 수 있는 건데, 만약 2월 초에 그랬으면은 그런 정말 내밀한 얘기, 물론 제가 부정적으로 보려면 사실 후보를 사퇴하면은 어떤 자리를 보장하고 뭐 공천권 이거 잘못하면은요 심각해지면은 후보자 매수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법적으로 보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예.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부산시장을 제안하고 뭐 거기에 대한 뭐 대가를 뭐 대가가 제안한다는 되는 것은 거예요. 뭐 있을 수 없는 아무튼 간에요. 일이다. 예, 그랬죠. 근데 이거 뭐 그렇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별개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러면 2월 초에 이 정도까지 당 대표와 또 이 지금 안 후보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이태기 의원하고 이 정도의 얘기가 갔는데, 저는 2월 13일 날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저기 부인 김미경 교수님이 코로나 네. 확진으로 가는 그런 엄중한 시기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제안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제안하고 1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한 불과 얼마 뒤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SNS에다가 진짜 부처님 손바닥하고 손오공 넣었어요. 예.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 거의 조롱을 했는데, 만약에 네. 그런 내밀한 얘기를 할 정도로 진행이 됐다면 13일 날 제안이 왔을 때 어떤 진지한, 정말 본인이 제안까지 했다면 진지한 논의를 시작했다면 일주일 만에 제가 이렇게 깨졌을까 정도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이해가 잘 안 많은 됩니다. 감정이 쌓여 있었다. 제가 이해가 잘안 보기엔요. 돼요, 잘. 예, 네. 제가 그냥 추측인데, 제가 아는 이태규 의원 또 제가 아는 저 이준석 대표를 생각해 보면 2월 초에 만나면 굉장히 좀 무슨 공식적이거나 무슨 말의 어떤 무게를 담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자유로운 브레인스토밍 정도의 의견 교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합당 이야기는 사실 합당 이야기 새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지난번에 합당을 합의했었고 합당 논의를 하다가 결렬된 상황이 있는 양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를 떠올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왜 그러면 2월 14일을 안철수 대표가 제안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 즉각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조롱을 했느냐. 그건 저도 이준석 대표가 저는 신중치 못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왜 그렇게 부처님 손바닥으로 조롱을 했겠느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2월 초에 저런 브레인스토밍이 있긴 있었지만 이태규 본부장이나 안철수 대표 사이에 전달이 직접 안 됐거나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거나 그러니까 뭔가 그 다음에 후속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번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의견을 교환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가타붙다 의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일화는 일단은 저쪽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나 보다 생각을 하고 아마 제안을 하고 그런 부처님 손바닥을 한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저는 이준석 대표는 아무튼 너무 그 당대표로서의 언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벼운 행동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사진 부처님 손바닥 올리고 그 이어서 정말 제가 안 대표라도 안철수 후보라도 뭐 화가 났을 정도는 모욕감을 느꼈을 예. 그 차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하신 분, 돌아가신 분들에서 고인의 유지, 그거는 누가 들어도 정말 막말이죠. 그렇죠. 그런 네. 걸 들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당 대표가 결국은 그렇게 계속 본인이 이런 제안까지 이태규 의원과 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끊임없이 조롱하거나 오직하면 조롱 준석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조롱하거나 계속 나불 표현이 미안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나불 두 준석이 분 있어서요. 근데 아무튼간에 계속 그 궁지로 몰다가 이게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교수님은 이제 다르게 보실지 몰라도 이제는 정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분 간의 단일화는 이제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준 얘기가 부분까지는 나오기 시작하면 너무 지금 일찍 나가신 거고 그렇습니까? 어쨌든 예. 지금 두 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이 단일화를 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갈등을 지금 많이 빚어왔었죠. 네. 어쨌든 오늘 이런 상황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 본부장이 이 대표를 공개 경고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사감이나 사익은 뒤로 하고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라고 했지만 꼭 이름을 찝었단 말이죠. 당에서는 캠프에서는 어쨌든 이걸 리스크로 본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준석 대표를? 이미 이제 어제 이태규 본부장과 이준석 대표의 진실 공방 그리고 이제 감정 싸움 그리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불편한 서로 간에 이제 이 기싸움들을 진행을 계속 했기 때문에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선대 본부장 입장에서 이 대목에서는 한번 당내에 전반적인 어떤 군기 잡는 건 아니겠지만 네. 공개적인 어떤 주의를 환기하는 그런 발언을 분명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대표를 비롯해서라고 해서 이제 당대표를 꼭 집어 이야기한 것은 뭐 아까도 금방 나온 것처럼 이준석 당대표의 단일화에 관한 최근에 몇 가지의 발언들이 조금 과하다는 의견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아마 할만한 이게 좀 말이었다. 신중하기를 좀 바라는 그런 아마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 과도하게 제가 좀 기대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 저 발언 있고 나서 좀 갑자기 오늘 보니까 뉴스에 원래 오후 2시에 수원에서 윤석열 후보랑 합동 지원 유세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일정을 취소했다고 공지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일부 언론에서 이게 이제 또 이제 뭐 좀 삐진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합니다만 저 개인적인 좀 바람을 섞어서 하면 야 이준석 대표도 이제는 당분간 조금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조금 신중 모드로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좀 기대를 좀 갖고 제가 우리 싶습니다. 김 교수님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관측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현재 권영세 본부장 입장에서는 참 곤란했을 거예요. 지금 당대표 사실 리스크가 좀 커졌잖아요. 국민들 사이에서도 진짜 윤 후보님도 윤 후보님이지만 이 대표님 때문에 못 찍겠다는 사람들 주변에서 늘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영세 총괄 선대본부장 입장에서는 경고를 이건 국민들 보라고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준석 대표가 공동 유세에 참여하지 않은 게
권영세 저는 위원장 때문이라고 연결됐다고 보시나요?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서 만약에 이유를 설명을 한다면 제 기대가 바뀔 예를 바랍니다. 들어서 뭐 건강상이랄지 요즘 뭐 오미크론 문제가 있으니까 뭐 그런 문제라면 분명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네. 설명을 해야 억측이랄 교수님 말씀대로 억측이라면 억측 기사들이 안 나올 텐데 예. 벌써 한 불과 20분을 앞두고 당 대표가 후보와 같이 하기로 한 그 경기도 수원 유세를 급하게 취소를 했단 말이죠. 네. 공지문으로. 예. 그건 많은 기자들이 그 공지를 받아볼 때는 바로 아침에 있었던 이 권영세 본부장의 사익과 사감을 앞세워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네. 사실 공개 경고와 함께 강도 높은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바로 이제 공동 유세를 철회하는 벌써 이제 이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이런 갈등들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서 한 2차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지금 저도 이제 번뜩 생각나는 게 예. 그럴 때마다 이 대표는 뭐 당무를 거부하거나 선대위에서 그만두거나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물론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근데 당장은 저도 뭐 기자로 오래 했습니다만 언론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본인이 나서서 그게 아니다. 오늘 유세는 사실 내가 뭐 컨디션 문제랄지 여러 문제로 이번만 안 가지 이번 것만 내가 취소했지 바로 한다 하면은 뭐 논란이 잠재워지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입장 언제 낼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이 저 방송 끝나고 이준석 대표한테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또 만약에 이게 좀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권영세 본부장의 발언 때문에 당무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후보를 돕는 것을 뭐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건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한테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선대위 구성하는 과정에 2차례나 그런 보이콧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1월 초에 마지막에 이제 국회로 네, 와서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가 서로 손잡고 만세를 부르면서 그 극적인 화합을 했고 그때 이준석 대표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내가 그러면 대표가 사퇴하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그랬습니다. 때는 뭐 오늘 뭐 갑자기 뭐 취소한 그리고- 공지 내용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이거 해명이 있겠지만 그 지난번에 있었던 2차례 그런 그 감정 싸움 그렇게 비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않고 앞선 저는 2차례 오히려 신중 모드로 가겠다는 이준석 대표의 긍정적인 저는 화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앞선 2차례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뭐 비교적 대선하고는 좀 멀리 있는 시점이었고요. 선대위 구성 시점이었으니까. 지금은 13일밖에 안 남은 시점이라. 그럼요. 예. 다른 당 그 얘기긴 기준이 좀- 하지만요. 저는 네. 입장에서도 저는 우리 김 교수님 말씀에 맞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14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요. 당 대표 저려면 진짜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랄지 그 윤 후보 지지하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화나죠. 찍고 싶지 않을 겁니다. 화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이슈들이 이런 말들이 이 단일화를 가지고 오가고 있는 말들인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단일화 없어도 이긴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착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저는 이제 동의를 하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이제 그 일종의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단일화에 대한 저는 평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가는 저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3일 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했을 때 네. 20일까지 묵묵부답이었잖아요. 공개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더 이상 답이 없으니 이제 걷어들이겠다라고 이제 처리를 한 건데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두 분을 다 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단일화는 물 건너 간 것이라고 사실상 판단하신 것 같고 예. 그 판단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논의가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아마도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예.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낙관론이 주위에 좀 강하지 않았느냐라는 자. 식의 아마 비판적인 평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단일화 폭로전 가지고 상당히 이슈가 되니까 기자들도 이제 안철수 후보를 만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쏟아 부었는데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렬 선언을 한 겁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은 이제 없다고 봅니다. 뭐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단일화 시간은 다 지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아마 제가 밖에 3자로서 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 단일화 제안했을 때 그때 당시 뭐 지지율도 괜찮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도 앞서는 조사들이 많이 나왔죠. 하다 보니까 이른바 자강론이라고 해서 단일화 없어도 통합론과 자강론이 붙은 것 같아요. 네. 안 해도 이긴다는 거 이게 됐는데 이걸 보면은 좀 전에 그 말씀 나왔듯이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을 빌리면 착각한 거다 이렇게 하는 이런 비판이 저는 맞을 것도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역대 제가 뭐 취재할 때도 보면은 협상이 최종 결렬될 때 보면은 그동안 과정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든요. 이제 너 때문이야, 너의 때문이야, 우리 때문 이렇게 아니야, 당신이야 이렇게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이준석 대표나 이태규 본부장이나 이게 뭐 과정을 다 공개하는 건 진흙탕 싸움이 됐기 때문에 이건 뭐 협상이 끝날 때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일각에서는 그래도 뭐 이번 주말에 윤석열 후보가 삼고초려 뭐 안철수 후보의 자택을 가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지난번 1차 법정 토론회에서 본인이 나중에 얘기했죠. 몰라도 너무 몰라서 왜 고개를 저었냐고 했잖아요. 이 전례 가지고 저는 이제 단일화도 끝난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거 옆에 계시는 윤 후보한테는 정말 모욕감 느꼈을 것 같아요. 저 TV로만 봤는데 너무 젖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이런 얘기는 이제 뭐 우리 교수님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준석 대표의 어떤 뭐 이 계속된 조롱도 있었지만 저는 모든 선거는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단일화 결렬이랄지 이런 선택 자체 그리고 이제 결과도 사실은 이제 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라고 했듯이 저는 윤석열 후보의 최종 책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한민수 부단장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민주당 측의 이제 기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일화 논의가 돼서 이게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면 사실은 지금의 판세에서는 결정적인 쐐기를 박는 국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안 됐기를 전망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 윤석열 후보도 단일화의 문은 완전히 닫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윤석열 후보 주변에도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게 자강론이 있어요. 사자로 가도 이긴다. 뭘 더 뭐 아순소리를 하느냐. 안철수가 문제가 많다. 이런 식의 비판적 시각이 있지만 제가 볼 때 대다수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 열망들을 온전히 그릇에 담기 위해서는 이게 승리뿐만 아니라 집권 이후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안철수 후보와의 협조가 필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주말에 아직 가능성의 문은 열려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아까 말씀하신 삼고초려 뭐 이런 이야기도 저도 뭐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우리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두 후보 개인의 불신으로 깨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준석 대표 리스크, 그다음에 몇 가지 채널이 가동이 됐습니다만 양 후보의 공식적 전권 이임을 받은 공식 채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널상에 약간의 혼선도 있었고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서로 의견이 교환되면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는 저는 개인적인 신뢰는 분명히 지금 형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이라도 윤석열 후보가 과감하고 진정성 있고 겸손하게 절박하게 안철수 후보에게 다가가서 아까 말씀하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도 저도 봤는데요. 그만큼 그러면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 누구보다도 앞장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더 도와주셔야죠. 캠프나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측 캠프나 이제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혼자 가도 이긴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강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만도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지지율을 함께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실 텐데 먼저 지금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지지도 추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좁혀졌습니다.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수치가 변동이 있었는데 초박빙이죠. 41.9 대 40.5, 1.4%포인트 차로 이제 줄었고요. 또 하나 보시면은 또 하나는 이제 머니투데이하고 한국갤럽 조사인데. 갤럽 조사죠. 예. 이것도 39 대 38.3, 뭐 1%포인트도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상당히 이건 추이를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여론조사들 오늘 나온 것들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지금 뭐 정말로 초박빙이라고 할까요? 이건 뭐 누가 앞섰다고 하기가 뭐할 정도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초접전 상태인데 저는 이제 정권 교체 그런데 요즘 그 안철수 후보니 유세때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도덕성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제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정권 교체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본 거 보면은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는 적어도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하는 를 통한 정권 교체랄지 아니면 단일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을 접지 않았나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요. 근데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삼고초를 하든 뭐 이렇게 만나서 뭘 하더라도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그냥 가셔서 빈손으로 가서 그 안철수 후보한테 그냥 우리 합칩시다 하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안에 있는 왔다 갔다 한 얘기, 뭐 진흙탕 싸움처럼 서로 막 폭로전한 상태인데 말 그대로 안철수 후보가 이건 나의 최후 제안입니다 한 그 단일화 방식, 여론조사 방식이었죠. 그거를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뭐 전폭 수용을 한다든지 지금은 그 이상 뭔가를 들고 가지 않으면 네. 안철수 후보가 제가 볼 때는 만나주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삼고초라는 게 네. 만나기 어려워도 세 번을 계속 찾아간다는 뜻이 그러다가 선거 끝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옛날에 삼고초려 말씀하시는 유비가 제갈량 갔을 때 얼마나 오래 걸린지 아시잖아요.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눈밭에 서 있고 기억나시면 삼국지 다 읽었으니까. 근데 이 기간 동안 13일 동안 몇 번 찾아가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말에 반드시 갈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뭐 가지고 갈 선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죠. 왜냐하면 만나서 둘이 만남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단일화에 합의를 하면 단일화 합의에 대한 기본적인 명분과 국민에게 줄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메시지가 하나는 이미 깨지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상당 부분 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리를 나눠주고 무슨 뭐 어디 출마를 하고 그거 진짜 큰일 나요. 그렇게 법에 하고 그건 걸립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네. 그렇게 하는 후보자도 것이 안철수 후보의 성격상 가장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하시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하게 명분 있고 정권 개최의 열망에 부응하는 그런 왜냐하면 두 분이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않아서 정권 개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그 역사적인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단일화 얘기는 뭐 굉장히 지금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데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체에도 역시 단일화인데